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문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 동사, 자동사, 타동사. 오늘은 타동사 계열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만이 아닙니다. Base to the best로 구문도 만들어 드릴게요.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출을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타동사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중에서도 자 주어, 완전자 동사, 비주얼 그라머로 함께 하죠. 자, 불완전자 동사, 부실하니까 보어, 완전 타동사부터가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러한 계열들을 우리는 타동사류라고 하는데요. 타동사류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말이죠. 바로 목적어가 한 개 이상은 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다 라고 해야지 공통적 특징이 되겠죠. 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하나 있다. 완전 타동사. 자, 목적어가 두 개씩이나 따라 들어온다.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왔는데 이 녀석이 너무 불안해서 보어가 딱 받쳐줘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말 해석법 그리고 빠르게 끊어 읽어서 효과적으로 정답을 체크해서 OMR에 마킹한 내 손에 힘이 빡 들어가게 만들어 드리는 동사편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타동사류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비주얼 잉글리쉬에서 타동사를 다 똑같이 그려서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게 목적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보호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완전 타동사,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 문장을 보고 그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문표는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잘 끊어 읽고 잘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멘트들보다는요. 우리 진짜의 의미는 얘네들 타 끊어 읽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우선 먼저 타동사, 완전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류, 그리고 수요동사,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 맨 마지막으로 긴 문장, 오늘 특히나 좀 길어요 여러분. 미리 예고, further study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Are you ready?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타동사 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s lap broke it 이렇게 문장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laugh라는 말 자체가 선생님 laugh, 웃다, 그 비웃다, 웃다 그거 아닙니까? laugh. 맞아요. 동사로 얘가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웃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단어는 계속해서 품사는 바뀐다. 자리값만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었던 must는 조동사 must 말고 필수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laugh는 동사로 웃다, 비웃다라는 뜻 있지만 명사로 웃음이란 뜻이 있다는 거.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놓았는데 해당되는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가 주어 he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열리죠. 동사의 가능성. 하지만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he가 온다고 하더라도 he loves, s가 함께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로도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건 he가 아니라 his입니다. 그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의라는 소유격에 해당되니까 그의 뭐라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 웃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건 명사로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사로서 주어. 그러면 his laugh, 그의 웃음은 주어죠. 네, 그래서 웃음은 뭐 했다? broke, 깨버렸다. 뭐를? 그것을.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은 laugh가 동사가 아니구나. 명사로 쓰여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 타동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완전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자 저랑 같이 지금 단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는, 다, 를. 그의 웃음은 broke, 뭐 했다? 깨트렸다. 그것을. 그의 웃음은 깼습니다. 뭐를? 그것을 깼습니다. 라는 뜻에서 그의 웃음은 자 그것을 깨버렸다 라는 문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자 우리 삼형식이 가장 안정돼요 여러분들. 는, 다, 를 이라는 삼형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문장에서 딱 보시면 His rap broke the silence. His rap broke the silence. 처럼 자
그의 웃음은 broke, 깼다, the silence. 아까는 it이었지만 지금은 the silence이니까 침묵을 깼다. 자, 는, 다, 를. 너무 쉽죠? 그의 웃음은 깼다, 침묵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의 웃음은 깼다, 침묵을. 굳이 우리말 순서로 그의 웃음이 침묵을 깼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의 웃음은 깼다, 침묵을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서커스는 동물을 어떻게 했다? 자, 서커스는 이용했다. 뭐를? 애니멀, 동물을.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는, 다를. 서커스는 이용했다. 동물을.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He needs to go there alone. Uh-oh. He needs to go there alone. 이거는 그는 거기 혼자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해당 문장부터는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이 직전에는 여러분 이거였죠. 여기서는 목적어의 품사가 뭐였어요? 대명사였었죠. 그런데 요거 두 개에서는 여러분 명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명사구가 나옵니다. 명사구가 뭐죠? 명사구는 크게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가 명사구인데요. 자, 이 투부정사가 바로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동명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명사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동명사의 명사조문법의 목적어 역할, 투부정사의 명사조문법의 목적어 역할인데 그 목적어 역할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원형에다가 ing를 함께한 동명사가 들어가면 그걸 우리는 명사구 목적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need라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to go there alone 이라는 목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아니라 완전 특이하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자,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의 역할에 해당이 되는 게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약속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필요로 했다. To go there alone. 거기 가는 것을 필요로 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는 필요로 했다. 를 필요로 했다. 근데 이 안에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안에 뭐가 있냐면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에 해필이면 go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게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to go라는 것에 르를 붙여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go라는 동사는 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가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얘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얘를 더 다시 꾸며주고 있고요. 또 갔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즉 alone이나 there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go가 데려온 거죠. 거기에 혼자 가는 것을 그는 필요로 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즉 여기서 to는 이 go라는 동사 가다잖아요. 그래서 다가 아니라 것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가는 것. 그래서 가다가 아니라 go가 가다라면 to go는 가는 것. 우리 부정사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go, 가다, to go, 가는 것.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이 to입니다. go, 가다, to go, 가는 것. 어디에? 거기에. 어떻게? 혼자서. to go there alone, to go there alone. 그것을 그는 필요로 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즉 목적어라고 여겼던 부분에 지금 문장에서 명사구처럼 긴 게 들어갔죠. 그게 바로 명사구.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는, 다, 를, 는, 다, 를. That's right. 는, 다, 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to go there alone, to go there alone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장에서 또 하나의 구조. go, 가다, to go, 가는 것, there, 거기에 alone, 혼자서, 거기 혼자 가는 것을 그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셨을까요? 단순하게 목적어가 무조건 명사다가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은 바로
동명사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동명사 한번 볼까요? He stopped working for a while. 자, 여기서는 약속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팔강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쓸게요. 팔강색은 뭐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중간인가요? 자, 이번에는 그는 멈췄다. 뭐 하는 것을? walk. 뭐 하는 거? 걷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멈췄다. 걷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ing가 들어갔잖아요. 이 ing라는 것이 자체가 바로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동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명사예요. 네. 근데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work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은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또 자동사예요. 그래서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걷다. 그리고 for a while, 잠시 동안 걷는 것을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for a while이 누구를 꾸며줄까요? 걷다. 잠시 동안 걷다. 그리고 이 ing는 겉을 만들어줘요. 겉. 아까 얘가 겉을 만들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겉을 만들어줘요. 잠시 동안 걷는 것을 멈췄다. 그는. 됐어요? 그는 멈췄다. 잠시 동안 걷는 것을 멈췄다. 그는 멈췄다. 잠시 동안 걷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되셨을까요? 그는 멈췄다. 잠시 동안 걷는 것을 그는 멈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지금처럼 아까는 투부정사, 이번엔 동명사.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즉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 동명사의 명사적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이렇게 각각 부를 수 있습니다. 즉 to나 여기 있는 ing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 는, 다, 를 요거는 똑같이 삼형식 가장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케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수요동사 목적어를 2개 갖다. 수요동사가 여러분들 자, 목적어를 2개 가져서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편하고 제일 깔끔하고. 오케이? 자, 우리 개념편에서는 제가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보여줘 me 나에게 the money 돈을 뭔가 약간 그루브 타는 거죠. 아닌가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요, I gave him an expensive gift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나는 give 주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사가 타동사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하나만 나온다면 직전에 배우셨던 종전에 배우셨던 완전 타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him 하나 그리고 an expensive gift 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목적어랑 두 번째 목적어가 나와요. 그런 걸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수요동사라고 해요. 수요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다를 붙여주는 건 맞는데 주를 해주면 우리나라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요. 가르쳐주다, 보여주다, 건네주다, 사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다, 주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너무 편하죠. 그리고 첫 번째 목적어 이런 걸 우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라고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첫 번째 목적어는요. 자, 에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목적어는 을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는 사람이고 두 번째 목적어는 사물이다. 간접 목적어 사람, 직접 목적어 사물 이런 것도 버려요. 사람 아닐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물로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외우자고요. 첫 번째 목적어에게, 즉 이 부분은 누구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형식 동사는 이보다 깔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주었다. 제공해 주었다. 자,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 뭐를 비싼 선물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는 주었다 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충분히 I got it 이해해요.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타단탄 이렇게 없애셔도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는 그에게 비싼 선물을 주었다 라고 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말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브가 나오면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수요동사,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조건 다 사형식 동사로 써야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여러분 지금 I gave him such a beautiful painting 이라고 해서 나는 주었다 그에게 such a beautiful painting 이거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주었다. 는 다를 에게 그리고 을를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는 다에게 을를 이건 주죠. 그러면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러면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 아름다운 그림을 는 다에게 을를 당연히 사형식 동사예요. 그런데 give란 동사는 항상 사형식이다. love 그렇진 않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았을 때 자 보세요. give 주었다 such a beautiful gift 이게 이거네? 네 맞아요. 그럼 을를 붙여야 되는데 맞죠. 그리고 뒤에는 무슨 구? 전면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본다면 이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give란 동사는 4로도 쓸 수 있고 3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give란 동사만 보고 이게 몇 형식이다 라고 고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give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4다, 3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뒤에 목적어가 2개를 엿이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한다면 4형식이 맞지만 만약에 무엇이 앞으로 오고 누구가 뒤로 간다. 무엇이 앞으로 오고 누구가 뒤로 간다면 그렇다면 문장에서는 더 이상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으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Such a beautiful painting. 제가 색깔로 확실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힘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간접 목적어.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 우린 첫 번째 목적어라고 할게요. 그 첫 번째 목적어가 뒤로 갔어요, 여러분. 뒤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자, such a beautiful painting. 그런 아름다운 그림. 요게 여러분들 문장이 앞으로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요로 갔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뒤로 갔어요. 나단. 그런데 그냥 뒤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뭘 썼어요? 전치사 to를 썼어요. 그럼 이건 어차피 여러분 무슨 구가 돼요? 전면구. 우리가 분사 지금 계속 구문편 하면서 이 전면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면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주어 하나 있고 동사 하나 있고 목적어 하나인 그냥 단순하게 3형식 문장일 뿐이에요. 그지 않아요? 자, 나는 주었다. 뭐 such a beautiful gift. gift. 여기서는 gift로 바뀌었네요. gift가 painting으로 여러분들 고쳐드릴게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such a beautiful painting.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4형식 문장이 밑에 있는 3형식 문장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즉 4형식 문장도 얼마든지 3형식이 될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목적어랑 두 번째 목적어가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위치가 바뀌면서 문장에서는 다시 3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동사만 봐서는 이게 4인지 3인지는 알 수 없고요. 뒤에 목적어 2개를 갖는다 4, 뒤에 목적어 하나만 갖는다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거 4에서 3으로 변경할 때 아무 목적어나 하나를 갖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무엇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무엇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와서 그게 을을이라고 되었을 때만 3형식 정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 2개 중에서 뒤에 게 앞으로 왔었을 때 4에서 3형식이 된다. 4에서 3형식이 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몇 개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the college offer all the students a full scholarship. 좋은 학교네요,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그 대학은 offer, 제공했습니다. all the students, 끝난 줄 알았더니 뒤에 또 나오네요. 알겠다. 해볼까요? 자, 는
다 주를 붙이면 좋다 그랬죠. 자, 그 대학은 제공해 주었다. 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었다. 그 대학은 제공해 주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그 대학은 제공해 줬는데 목적어가 에게가 아니라 자, 완전한 장학금, 전체 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all the students가 to all the students 라고 해서 전치사를 썼죠. 그 전치사를 쓰고 all the students라는 것 자체가 뒤로 빠지게 됐죠. 이렇게 되면 무슨 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전면구이기 때문에 전면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offer인데 여기서는 4형식 동사, 여기서는 3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느낌 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형광펜으로 여러분, 자, all the students, 여기 모든 학생들에게가 여러분들 여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중간에 전치사도 따라오게 되었고요. 전치사가 새로 생겼죠.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자, 완전 장학금 이거 되죠. 그러면 그 완전 장학금 문장이 앞으로 가게 됐죠. 이렇게 따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어 중에서 두 번째 목적어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제공했다. 장학금을 누구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되면서 얘는 3형식 문장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offer는 4, 여기 있는 offer는 3. 느낌 오셨어요? 자, 3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목적어를 가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있었던 장학금이 목적어가 되었듯이 무엇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Their father, 그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자, 그들의 아버지가 구매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다. 자, sorry. 여기서는 주어가 father이죠. 아버지는 would 사줬다. 자,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자, 아버지는 사줬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아버지는 사줬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는 사줬다. 컴퓨터를 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어디로요? 앞으로요. 그리고 children이 뒤로요.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여기에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됐던 컴퓨터가 문장의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목적어에 해당되었던 아이들이 뒤로 이렇게 갔는데 아까랑 좀 다른 건 아까는 to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to가 아니라 for를 사용했죠. 그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는 offer, 제공했다는 에게가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 구매해 주었다는 뭐뭐을 위해서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뭇을 위해서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 뭐뭇을 위해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for라는 것 자체가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전치사 to 대신에 for를 사용해요. 이런 거 따로 암기해야 되나? 자, 대부분의 이러한 수요 동사류들은요, to를 사용하고요. 자, 이것처럼 buy, make 이런 식, get, order 이런 동사들은 for 사용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 그대 아버지는 사줬다. 뭐를? 컴퓨터를.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그는 만들어줬다. 너에게 이 노트를 만들어줬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너에게 이 노트를 만들어줬다. 는 다 만들어 주었다. 자, 누구에게? 너에게 이 노트를 만들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는 만들어 줬다. 누가 앞으로 갔을까요? This note. 이 노트를 만들어 줬는데 자, 여기 you가 뒤로 갔죠? 누구를 위해서? 널 위해서. 어머! 아니나 다를까요? 여기도 for를 썼네요. 여기도 for를 썼는데 맞죠? buy, 구매하다, make, 만들어주다, 구매해주다, 만들어주다 같은 buy, make, get, order 같은 동사들은 전치사를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를 바꿀 때 뭐뭇을 위해서 해당이 되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전치사 for 사용하였어요. 앞에 목적어 해당이 되는 you, 요게요. 뒤로 가는 거. 그러면서 전치사 어울리게 for 들어간 거고요. 자, 첫 번째 목적어 해당되는, 자, 뭐 해당되는 거? 여기. 두 번째 목적어에 해당되는 노트가 문장에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는, 다를, 그는 노트를 만들다, 이 노트를 만들다.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까는 4형식으로 쓰인 make가 이번엔 3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요동사의 목적어는 수동태가 이렇게 모습이 수동태가 아닌 수요동사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일명 간목, 직목의 위치가 바뀔 때 4에서 3형식으로 바뀌고 또 전치사의 종류도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또 ask는 of를 사용해서 다양한 전치사를 가져와서 4에서 3으로 바뀐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동사, 수요동사까지 여러분들 보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고 이 보어가 와서 많이들 속을 썩는데요.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주어 my family, 우리 가족은 called, 불렀다. the dog, 그 강아지를 불렀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끝났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sunny라고 나와 있어요. sunny라고 해서 얘는 문장에서 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이 강아지가 곧 sunny예요. 되려 이 형식은 여러분 제가 비교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the dog is sunny. 그 강아지 이름은 sunny, 대문자라서 이건 강아지 이름인데요. 그 강아지는 sunny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예요. 이 보어가 점점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is는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dog, 자, 강아지는 sunny. 그래서 동격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sunny, 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였는데 이건 되려 편해요. 멀지도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강아지 equal sunny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되려 5형식 불완전 타동사는 자, 목적어가 오고도 그 목적어가 불안해서 받쳐주는 보어가 있는데 그 보어가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거든요. 이 보어가 그러면 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형식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우리말에는 이 형식도 오 형식도 보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자, 맨 위에 있는 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나의 가족은 불렀다. 그 개를 불렀다. 뭐라고?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개를 뭐라고 부른 거야? Sunny라고 불렀다. 자, 나의 가족은 불렀습니다. 그 개를 Sunny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단딴 후 이렇게 해서 그래 나의 가족은 그 개를 Sunny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여러분. My family, 우리 가족은 called, 불렀다. 강아지를 Sunny라고. 이 패턴 똑같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의 불평불만은 주어입니다. drive, 만들었다. me, 나를 어떻게 해요? crazy하게. 내가 crazy, 강아지가 Sunny. Sunny는 명사고요. crazy는 형용사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아지가 Sunny이듯이 내가 crazy, 뭐 한 거 여러분들? 미친 거예요. 목적어 보호의 관계는 는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불평불만은 drive, 몰아갔다, 밀어내갔다 라는 뜻입니다. drive, 운전하다 말고요. drive, 나를 몰아쳤다.
뭐 하도록? crazy. 미치도록. me crazy. 내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I want. 나는 자, 여기서도 나는 원했다. 네가 keep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다. 선생님,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요.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인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보호 역할을 해서 자, I want you to keep your promise.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 보호 자리는 원래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투부정사의 명사 자리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 형용사도 있으니까 형용사의 역할에 보호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돼요. 이거 둘 다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는 보통은 이제 너가 약속을 지킨 게 주소일 관계라서 형용사라고 보통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I want you to keep your promise. 나는 원한다. 너를. 근데 네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 따단.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너가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의 주체는 너. 너는 뭐 했다? 자, keep your promise.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나는 원했다. 나는 원한 거고 너가 지키는 겁니다. 즉 보어로서 앞에 있는 목적어의 관계가 자 목적어 보어의 관계라는 것. 즉 여러분들 이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는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Her parents wouldn't let her go out alone. 자, 이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부모님은 wouldn't let. 여러분 이거는 조동사.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her, 그녀가 go out alone. 혼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 go는 뭐예요? 이 go는요. 이게 투부정사에서 to가 사라진 원형 부정사고요. 원형 부정사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 명사 또는 형용사 역할로 보호절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점점점 하는 것을. 즉 그녀의 상태가 go out alone, 혼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alone은 go out을 꾸면서 홀로 나가도록, 그녀를 홀로 나가도록 허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와 보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는 는의 관계로 자 목적어 보어의 상태이거나 목적어 보어의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어 자리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투 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문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런 게 어법 문제로는 물론 충분히 출제가 되는 흥행성이 다분한 요소입니다. 여기 구문편에서는 자 우선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보어의 역할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문장에서도 역시나 여기가 보어예요. 여기가 보어입니다. 이렇게 보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어가 이번에는 ing고 여긴 pp 형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았다. 태양이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나단 rising over the sea. 해변 바다 위로 rising 뜨는 걸 봤다. 라고 해서 우리는 보았다. 해가 뭐 하는 것을 점점점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요. 그는 만들었다. 자, 그의 지갑이 스톨런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는 당했다는 거. 이럴 때는 당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는 당하다. 그의 지갑을 stolen, 훔쳐지도록 당했다. 지갑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ing가 아니라 또 pp 형태인 게 되게 신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분사편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능진일 때는 ing, 해는 뜨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pp, 수완일 때, 수동의 완료일 때는 pp 형태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앞에 있는
지갑 입장에서는 훔쳐짐을 당한 거니까, 도난되어진 거니까 PP 형태로 그는 만들었다. 그의 지갑에 stolen, 훔쳐지도록 자 만들었다. 즉 당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어디에서, 버스에서, 언제, 어제. 어제나 버스에서라는 말이 여기 PP 형태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돌아오죠. 둘 다 여러분, 자 분사. 저랑 수업 들으셨던 분은 동사인데 형용사인 척하는 아이 동형사입니다. 동형사로서 자 문장에서 뭐예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the sun을 꾸며주기 위해서, has fallen, 꾸며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태양이 뜨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당했다. 지갑이 도난되어지도록 당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어를 모두 다 목적어에 꽂힐 수 있도록,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한 보어구나 라는 걸 연결하실 수 있도록 문장을 읽어 가신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짧고 간결하지만 않은 따단 이렇게 긴 문장을 분석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길어요? 네네네네 되게 길어요. 그런데 해당 문장도 역시나 3형식 완전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긴 게요 가능합니다. 자, 단순하게 분석에 멈추지 않고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은 그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주목했다. 사실에 여러분 3형식이에요. 자, 그는 주목했다. 사실을 주목했다. 그는 사실을 주목했다. 끝. He noted the fact. 끝. 그래서 3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아래에다 준비했어요. 그 사실이 the fact가 뭔데? 여기요. 이 that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요. 뒤에 문장이 오죠. 내가 대절 이하를 주목했는데요. 자, 큰 영역. 뭐에 있어서요? 노동자 계층에 있어서 커다란 영역은 자 뭐다? 수동태입니다. 금지되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the fact가 이렇게까지 길어졌어요. 세상에나.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아까는 단순하게 그냥 목적어였던 게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어 끝에 다시 또 전명구가 추가가 되어졌어요. 즉 뭐냐면 자 우리가 훈련되어진 기술이 있는 직업군 안에, 그쵸? 기교가 있는 직업군 안으로, 직업 안으로 entering, 뭐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에, 진입하는 것으로부터 자, 노동자 계층의 아주 큰 영역이 or marred, 자, 금지되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전명구로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전명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즉 어떤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직업군 안으로 enter,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금지되어졌다. 이거예요. 뭐뭐로부터.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추가되냐면 그게 왜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수년 기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직업군입니다. professions, 그 직업군들은 이게 네이에요. 동반합니다. 많은 년들, 수년 동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수년이 어떤 수년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교육과 훈련에 수해, 수년을 동반하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한 the fact가 이렇게 목적어 절이 되고 그 끝에 다시 전명구가 추가되고 그리고 다시 부사절이 추가가 되고 부사절 끝에 다시 전명구가 추가되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문장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이게 주어겠죠. 그는 주목했습니다. 동사. 그런데 뭐를? 대절 이하를. 접속사 that. 그 안에 주어는 다시 large section, 커다란 영역. 그런데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노동자 계층에 있어서 아주 큰 영역이 bar,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금지되어졌다. 뭐로부터? 진입하는 거. 숙련된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되어졌다. 그런데 자, 그것이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자, 그들은 바로 그것들이 즉 그런 직업군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직업들은 뭐다? 동반했습니다. 뭐를 동반했다는 거예요? 수년을 동반했습니다. 자, 뭐에?
교육과 훈련의 수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는 주목했습니다. 큰 영역은 금지되었다.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반했다. 뭐를? 수년의 기간을 동반했다. 이렇게 해서 는다. 자, 다시 는다. 자, 왜냐하면 다시 는다를 이렇게 추가되면서 문장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건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대시 no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불러오는 명사절의 접속사고 여기 있는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이 문장은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지금 명사절과 부사절까지 절과 절이 아주 꼼꼼하게 엮여져 있는 문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명사절도 부사절도 개념 강의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다소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생기초 스타터 구문편에서는요. 동사를 아주 꼼꼼하게 함께 했고요. 이제는 그 동사들이 연결되어지는 긴 문장의 바로 그 원인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초 스타터 다음 구문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성정희였습니다.